안녕하세요. 올림TV의 전인영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잘 알려주고 싶어서 혹시 사과는 apple, 딸기는 strawberry, 빨간색은 red, 파란색은 blue 이렇게 해주신 적 있으신가요? 영유아 시기 때 그렇게 1대1 대응어로 단어를 학습을 시키시게 되면 언어 습득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국어를 습득하면서 얻을 수 있는 너무나 매력적인 다른 장점들도 놓치시게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노출을 제대로 잘 건강하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줘야 할지 잘 몰라 고민이신 분, 그래서 1대1 대응어로 학습시키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외국어 습득의 어마어마한 장점과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노출해 주어야 할지 방향성이 잡히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영유 아이들에게 영어를 노출시키실 때 한국어와 영어를 1대1로 대응해서 알려주는 것은 사실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게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언어는 원래 상황과 맥락 속에서 배우도록 디자인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적인 요소만 톡 떼어가지고 그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언어적인 요소 말고도 다른 비언어적인 다른 수많은 요소들을 수용하면서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언어 능력 자체 이외에도 상황을 읽는 능력이라던가 상대방의 감정을 인지하고 파악하고 유추하는 능력 등도 같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고요.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고 상호작용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언어를 그런 식의 환경에서 배우도록 디자인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상황에 몰입했을 때 우리의 뇌는 정보를 더 잘 유지하고 기억합니다. 우리가 모국어를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국어로 사과를 인지하고 사과라는 단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다른 어떤 언어가 필요했던 게 아니었죠. 엄마의 몸짓이나 눈빛이나 표정이나 이야기, 대화, 감정 등이 가득한 상황에서 그 맥락 속에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사물과 의미를 연결해서 언어를 습득했습니다. 1대1 대응어로 영어 단어를 인지시키고 알려주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특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이야기를 하려면 앞서서 사고와 언어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하나의 언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사고가 언어와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단지 그냥 언어로 표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고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은 철학, 심리학, 언어학에서 아주 오랜 논쟁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어떤 학자는 우리의 사고는 언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우리의 그냥 언어는 인간의 공통적인 생각이나 언어 능력의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연구와 이론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논쟁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사고와 언어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완전히 일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느 것이 어느 것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언어는 우리의 사고를 표현하고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그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지배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어느 정도 또 형성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많은 연구들에서 지지하는 바입니다. 자, 1대1 대응으로 영어를 가르치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데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졌죠? 자, 그럼 1대1 대응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것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고와 언어는 무슨 관계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모국어를 배울 때 모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떠한 언어가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최초의 언어인 모국어를 습득하기 전에 그 아가일 때 아이들이 그 아가들도 사고나 생각 또는 감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언어로 연결하고 표현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뿐 간단한 사고와 생각은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프다, 심심하다, 엄마가 보고 싶다, 저 엄마라는 그 엄마라는 단어는 몰라도 어쨌든 엄마라는 그 존재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언어로 배우거나 표현하지는 못하는 상태여도 그런 생각이나 감정의 형태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죠. 사과를 보면서 또는 맛보면서 또는 만지면서 엄마가 사과를 보고 사과야 우리 사과 먹어볼까? 이런 식으로 계속 알려주고 반복해서 접하게 되면서 내가 보고 있고 맛보고 있고 만지고 있는 이것이 사과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미 아이는요, 사과라는 것에 대한 본인만의 경험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아이의 생각과 사고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그 생각과 사고는 있었지만 이게 어떤 언어의 형태로 자기가 인지하지 못했고 표현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것을 반복해서 언어로 연결해 주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과에 대한 사고나 생각들을 사과라는 모국어로 연결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즉, 사과라는 단어를 배우기 전에도 이 아이는 사과에 대한 자신만의 경험과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하는 모노링걸들은 이 사고와 언어를 잘 분리하지 못합니다. 내가 떠올리는 이 한국어, 이 모국어 그 자체가 나의 사고 또는 생각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커요. 근데 하나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이 코어의 생각, 그러니까 코어의 사고와 언어를 본능적으로 잘 분리해냅니다. 우리가 배고파, 밥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서 엄마 배고파 밥 줘 라는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 칠게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 한국 문장 자체가 자신의 사고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한국 문장 자체를 영어로 변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요, 사실은 이 코어 생각, 이 코어 사고에서 한국어로 이미 변환을 한번 거친 상태인데 그 한국어를 또다시 영어로 변환해야 하는 프로세싱을 거쳐야 하는 거죠. 이게 이중으로 아주 복잡한 프로세싱을 2번, 3번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렉이 걸릴 수밖에 없고 시간도 늦어지고 정확도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반면 하나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고, 생각 그 자체에서 바로 한국어로 변환을 하고 또 사고 그 자체에서 바로 영어로 변환을 합니다. 이렇게 사고에서 한국어를 변환을 해서 그 한국어를 영어로 변환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여기 있으면 한국어로 바로 변환을 하고 또 영어로 얘기할 때는 사고가 여기 있으면 영어로 또 바로 변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배고파 밥 줘를 영어로 해봐 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밥? 밥이 영어로 뭐지? 라이스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한국 문화가 반영되어져 있는 한국어 자체를 영어로 변환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코어 생각을 상황과 맥락에 맞게 한국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어로 끄집어내기 때문에 밥이라는 한국말을 떠올리는 과정이 없이 영어로 바로 변환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밥을 주세요 라는 한국말을 변환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고프니까 엄마한테 뭐 먹을 거를 달라던가 이 코어 상황만을 생각을 하고 그 상황과 맥락 속에서 영어로 끄집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과는 애플이야, 사과는 애플이야로 1대1로 대응해서 가르치는 이 방법이 바로 사고에서 한국어로 또 한국어에서 영어로 이중 변환을 하게 되는 복잡한 프로세싱으로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내 사고에서 변환이 한번 거쳐진 한국어를 영어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요. 한국어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모국어를 사고와 바로 연결했던 것처럼 그 단어와 물체를 영어로 바로 연결해 주는 것이 이 사고에서 영어로 바로바로 변환할 수 있게 해주는 더 유리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요, 사고의 유연성 또한 좋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의 언어만 쓰는 모노링걸보다 2개, 3개의 언어를 쓰는 멀티링걸들이 사고의 유연성이라던가 사고의 확장성 또는 창의력, 문제 해결력이 좋다는 연구는 이미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과 측면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었는데요. 이후에도 제가 차근차근 반복적으로 자주 설명드리고 더 쉽게 알려드리는 영상을 많이 가지고 올 테니 한 번만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그냥 어렴풋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하시는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언어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는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에게 학습적으로 1대1 대응어 자체만으로 가르치기보다 상황과 맥락에 아이가 푹 빠져서 언어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정말 추천드리는 거는요, 이 방법이 단순히 언어 자체의 방법보다도 언어 자체의 습득뿐 아니라 사고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통찰력이나 감정 인식 능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